저는 주거비용이 올 하반기에 복병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상 작년 4월을 바닥으로 네. 주택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CPI는 주거비용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한 40% 정도 차지하고 PC에는 한 23%, 25% 차지하긴 하는데 확실한 거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뭐 114니 뭐 이렇게 국민은행이니 이런 데서 발표된 부동산 지표들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지표들이 한 서너 개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보여주는 방향이 다 달라요. 지금 저는 오히려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 우리나라로 하면 한 4억, 6억 되는 그러한 집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어떻게 움직이느냐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멘전 투자 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다. 네, 네. 저도 잘 보냈고요. 보내고 오니까 또 CPI 발표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 중요한 내용들 기다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큽니다, 시장이. 충격을 그래도 하루 만에 딛고 방향성을 좀 돌린 상황인데 CPI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최근에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네. 그 1월 달 미국 CPI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거라는 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네.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시장의 예상보다 배 이상 나오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면서 충격을 좀 받았죠.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하루 만에 반등은 소위 이제 바이 더 딥 하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복은 했지만 절반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 어제 그 지수 빠진 거에 절반 정도 회복을 했는데 가만 보면은 채권 쪽은 12월 달에 미국의 파월이 피봇을 했지 않습니까? 네, 12월에 선물을 줬는데 채권은 그때부터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때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금리가 지금 다시 위로 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옛날 그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오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CPI가 나와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우려가 좀 과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이건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될 이슈 같다라는 게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하나 좀 보면서 볼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진영은 말씀 주신 대로 이건 계산상의 이슈, CPI 구성상의 이슈 때문에 1월 달에는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2월 되면 다 해결될 거다라는 걸로 이제 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근데 분명 아마 연준의 매파들은 고민할 만한 지점들이 분명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게 슈퍼코어.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까지 뺀 거. 결국은 서비스 임금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MOM으로 0.8% 사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걸 연환산하면은 10%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마 그 계속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대표적인 게 임금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반영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어제 그 CPI 숫자에서 좀 나타나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인플레이션을 보는 게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나온 것이 하나는 절사평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건데 16% 절사평균 물가라는 게 있고요. 지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애틀란타의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경직성 물가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 이 자체 개념부터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일단 절사평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에 8%, 아래 8% 제일 많이 오른 거, 제일 덜 오른 걸 다 빼고 중간을 보자. 그것이 이제 절사평균입니다. 보통 그 저희 체조 선수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 빼고 그렇죠. 하잖아요. 피경 네네. 이런 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사평균 물가를 그런 형태로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이 그 검정색 선이 MOM 증가한 거, 전월 대비 증가한 거를 연유로 한 건데 5.82%로 그 지금 YY 증가를 완전히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제일 덜 오르는 거. 저희 이제 어제 그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일시적인 것들을 다 빼고 봤을 때도
확실히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측의 경직성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돼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 말고 뭐 반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뭐 월세랄지 그런 우리 월급도 사실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씩 조정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되는 것이 경직성 소비자 물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보시면 사실은 최근 한 3개월 동안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지금 물론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될 PCE 연준이 가장 잘 본다는 PCE 물가에서는 이거만큼은 안 나타나겠지만 분명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결국은 그 소위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임금을 끌어올리고 임금을 끌어올린 것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그런 좀 구조, 연결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착륙되고 결국은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이 전반적인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황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서 우려할 만한 복병 지표들이 1월달 지표에서 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극단적인 맨 위, 맨 아래를 빼도 이 중간 것들도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숫자적으로 이런 말씀인데 어제 가장 좀 우려를 자아냈다고 할까요? 이 쉘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이게 바로 수수께끼로 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네. 주거비용, 저는 주거비용이 올 하반기에 복병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상 작년 4월을 바닥으로 네. 주택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일단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가만히 되면서 이제 CPI에 영향을 미치는데 CPI는 주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한 40% 정도 차지하고 PC에는 한 23%, 25% 차지하긴 하는데 확실한 거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소위 민간 시장에서 우리로 따면 부동산 뭐 114니 뭐 이렇게 국민은행이니 이런 데서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이제 정부에서 추측하는 주택 가격 지표에 영향을 미치듯이 미국도 그런 지표들이 한 서너 개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보여주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젤로 뭐 이런 표시를 보고 이것이 꺾였기 때문에 하반기 괜찮을 거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지표들은 우상향을 막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그래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간 지표들의 한 부분을 취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주택 중간 주택 가격,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한 4억, 6억 되는 그런 집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도 그런 걸 보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은 깜짝 놀라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당초 3월에서 5월로 이제 5월보다도 조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금리에 따른 영향을 또 봐야 될 텐데 업종별 영향은 어떨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결국은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시장 금리가 튀었죠 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12월 달로 다 되돌아갔다. 12월 초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제 하루짜리였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많이 이렇게 몸을 떨고 있는 업종이 뭐냐를 바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나온 거고요. 보시면 빠진 순서가 이제 제일 많이 빠진 게 뭐냐면 경기 소비재, 컨슈머 디스크셔너리 뭐 이 일단 가장 컸고요. 그 안에 1등주가 테슬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 크고 세 번째가 유틸리티, IT 소재 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특히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게 IT와 경기 소비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영향을 분명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특히 많이 들고 있는 게 결국은 기술주들인데 그렇죠. 기술주가 혹시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엔비디아는 그래도 잘 버텨냈어요. 네.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일부 다른 종목들에서는 분명 영향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ARM이라고 하죠. ARM. 이제 요즘 AI주로 분류되면서 급등락. 아마 일주일 사이 제 기억에 한 100%? 뭐 2배만 났었는데. 근데 사실은 요 발표가 된 CPI가 발표돼서 금리가 급등하는 고 기간 동안 하루 반 정도에 30% 상승했다가 하루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그 큰 주식이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에 민감해진 만큼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비싼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속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M7 그러니까 기술주, AI를 필두로 한 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또 이거 이제는 접근하면 안 되겠어 하다 보면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포모라는 얘기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어딘지가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못 따라가신 분들은 이제 이걸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그러니까요. 되나 이런 분들이고 이미 좀 잘 따라가신 분들은 더 늘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급등을 끝 마무리를 보통 그렇게 하면서 뾰족한 산을 보통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그 소위 이제 투자자들의 행태 네. 심리학, 행동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확실한 거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역대급으로 다시 지금 기술주의 비중을 오버웨이트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동안 결국은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2022년 한번 조정되고 작년부터 다시 끌어올려서 오버웨이트를 잘하고 있는데 그 과거보다는 확실히 걱정은 더 많아진 건 분명하다. 그게 이제 이번 그 2월달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이번 주 발표된 거죠. 그 소위 그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매달 발표하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에서 네. 보면은 가장 과열된 투자 형태가 뭐냐 알아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 61%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랐죠. 소위 이제 위대한 그 7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지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버웨이트는 많이 해놓고 있지만 분명한 건 불안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더 모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꼭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빠져나오겠다는 자신만 있으면 따라가도 닦이죠. 이걸 보통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타이밍 이슈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마음속에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장 과열된 투자 행태는 이라는 이 질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걸 쭉 보면은 지금 어떤 심리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주막 아편이죠. 가는 놈은 계속 더 간다. 어. 그것 때문에 쫓아는 가는데 자기가 투자하면서도 걱정되는 거죠. 이거 계속 가도 돼? 라는 걱정. 그것이 이제 매그니피언트 세븐 매수가 너무 과열 양상이다라고 네. 대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중국이 문제라 하지만 너무 많이 판 거 아니야? 네. 라는 걱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 매수하는 거 이거 이렇게 계속 사도 돼? 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들이 투자자들의 중심에 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안 갖고 왔지만 이 가장 큰 테일 리스크로 이번에 역시 꼽힌 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과한 매수에 대해서 걱정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합니다만 요거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조금 좁혀지고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 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잖아요. M7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돼서 선별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는 또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 돈을 잘 버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게 맞긴 하겠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는 이제 소위 상승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정도까지 비싸졌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아까 이제 못 들어온 분들이 마지막에 그분들한테 사주는 그것이 이제 뾰족한 산을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직도 좀 룸이 있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되게 짧은 시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정말로 이거는 뭔가 투자 영역이라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적인 그런 단기 그 매수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를 여기서 지금부터 해서 한 10년 들고 가면 좋으실 거다. 그거는 오히려 좀 뭐랄까 상당히 좀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관점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타이밍은 잘 못 맞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오래 들고 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만큼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싼 걸 두고 하는 게 항상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이 계속 더 잘 가면 좋은데 이익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걱정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다음 차트에 보시면 매그니피션트 7이 지금 거래되는 거가 대략 지금 31배. 그 안에서는 더 갭 차이가 큽니다. 아까 암 같은 경우는 뭐 PSR이 한 40배 정도. 이게 아니라 그 매출에 대해서 예상 매출에 대해서 한 40배 거래게 됐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그 큰 주식이 30%씩 올랐다 빠지게 이런 일이 있는데 확실히 S&P 500에 비해서 매그니피션트 7이 많이 고가로 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거래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M7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한 20배 언더에서 지금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거의 1.6배 이상 비싸게 지금 M7이 물론 이익도 잘 나고 있고 AI가 대세일 거고 다 좋긴 하지만 이 정도를 지속적으로 내려면 그만큼 이익이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산업이 한 10년씩 앞으로 가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분명 그 굴곡이 있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제 네. 염두에 둬야 될 건 그 부분이다. 짚어주셨고요. 다우도 그렇고 뭐 S&P 500도 계속해서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강도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좋다. 이런 거 계속해서 좀 감탄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집중도가 높았던 때가 없죠. 있었습니까? 100년 만에 돌아온 집중. 100년 만입니까? 네, 100년 만에 돌아온 집중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도이치방크에서 발표된 차트 제가 오랜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100년 만에 이제 상위 10%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나래비를 세워서 상위 10% 종목을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그걸 지금 100년 차트를 갖고 왔는데 1900 거의 30년대에 갔었던 수준이 드디어 다시 도달한 그것이 이제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 이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75%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상위 10%에 물론 이제 빈익빈 부익부이긴 하지만 이만큼 집중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면 그 종목들만 아까처럼 이제 주마가편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균열이 발생을 하면 상당히 큰 시장의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같이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작은 종목에 말씀 잘 주셨는데 M7 안에서도 일부 한 두세 종목은 이제 이탈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 이미 이탈했고 또 애플 이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도 일부 조금 이탈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실제로 남은 건 이제 4종목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 그 매그니피션트 7 황야의 7인에서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이냐. 영화에서는 3명 남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 집중도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식으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면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지금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도해 주셔서 지금은 그렇게 풀벳을 할 타이밍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말씀드린 대로 더 뾰족하게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풀벳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정을 해가면서 쫓아가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그런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타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평온하거나 잘 가고 있을 때는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쉽게 체감하거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균열이라는 단어 좀 귀에 꽂히는데 혹시나 균열이 온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작년 8월 이후에 봤었던 10월까지 봤었던 금리의 재상승 결국은 금리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이후 AI 쪽 관련된 그런 수요 또 공급과 관련돼서 큰 그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